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5월도 이제 벌써 중순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참 세월이 빠르게 퍼뜩 갑니다. 퍼뜩 가고 날씨도 요즘 또 5월인데도 바람도 많이 불고 일교차도 심하고 참 보통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또 코로나19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제가 지난 주말에 언양에 이제 언양 성당 갔다가 그 연양 불고기 그 식당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갔을 때는 너무 설렁해가지고 부활절 끝나고죠. 설렁해서 이게 진짜 이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대기 번호가 1시간이었어요. 참 대단하죠. 너무 많이 변했다, 분위기가. 작년보다 지금 크게 우리가 나아진 것도 없다고 보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지쳤다 할까. 모르겠다, 바람 좀 쉬자.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을 거고, 별거 아니네, 코로나. 이래가지고 나오는 분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요즘 제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고견을 한번 들어볼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런 백신 접종 순서가 이제 저한테도 온 겁니다. 제가 57년생이니까 64세. 그러니까 65세는 아니고 64세니까 이제 5월 중순부터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이제 제 와이프도 집사람 또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5월부터 또 순서를 받아서 6월 중에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도 못 했던 질문도 많이 받고 저도 고민을 갑자기 하게 된 게 이게 지금 맞아야 되나?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심각한 고민을 좀 엉뚱하게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이자를 맞는 게 좋은데 왜 아스트라를 맞아야 되지? 왜 맞아야 되나? 좀 기다렸다가 화이자를 맞을까? 이런 생각. 저는 그 두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 차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화이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기업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하고 몇 군데서 만든 게 돼 나오니까 크게 이름이 없는 거다, 이루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기준이 안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 정권의 어떤 지지도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그 호응도가 83%입니다. 영국은 70% 되고. 근데 대만은 43% 되고 우리나라는 34%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불신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불신이라는 게 왜 우리는 화이자를 못 가져오고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져왔느냐. 그리고 이 정권의 지지도하고 결부가 된다. 그런 해석을 정치평론가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워낙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민 정서가 다르게 가잖아요. 죽비를 맞았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 갈 길은 가겠다. 그러면 죽비를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려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정말 이건 대통령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지인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딱 두 개입니다. 맞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받은 질문도 그 두 개입니다. 그럼 저한테 질문한 사람부터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질문한 사람 그겁니다. 당신은 언론이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니까 좀 그런 정보도 빠르지 않겠느냐. 그 질문을 저한테 한 겁니다. 그 질문의 1번 타자는 다람하는 제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은 공무원인데 당연히 맞아야지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집사람의 고민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선생님들도 찬반이 많아가지고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화이자 같았으면 맞을 수가 있을 텐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참 불안하다, 부작용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뭐 옆에 있는 의사들한테 물어봐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요구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제 주위에서도 받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다 그러면, 나도 그럼 한번 알아보자 싶어서 몇 군데서 알아봤습니다.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맞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원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부산대학병원, 아주 그 책임자였던 제 친구는 제가 전화를 하니까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니, 아니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 당연히 맞아야지, 뭐 이런 지하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머쓱해가지고 그래 알았다고. 나도 명식이 언론사 대표까지 한그저 지도층이라 하면 지도층이고 지식인인데 그걸 엉뚱한 의심을 하느냐, 뭐 그런 자괴감도 느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아본 게, 이제 제가 혈전약을 좀 먹고 있습니다.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그 주치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죠. 아니, 닥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뭐 혈전이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니까 맞아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선생님은 뭘 맞았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화이자를 맞았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화이자를 맞은 분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얼핏 들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 닥터인데 뒤늦게 이제 좀 쉬다가 다시 이제 취직을 했다 카나요? 뭐 하여튼 갔는데 아직 맞지를 못했대요. 맞지를 못하고 그 병원에서는 전부 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자기도 그걸 맞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구 아들은 이제 요번에 이제 레지를 끝나고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하면서 아산병원에서 이 이제 백신을 맞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았는데 거의 뭐 한 3일을 죽다 살아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5kg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또 들으니까, 이거 뭐 그렇게 좀 또 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안 맞기가 좀 어려운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두 번째 이제 안 맞겠다는 분, 제가 또 통화를 했더니 이분은 이제 영도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습니다. 전화를 드렸죠. 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저는 신청 안 하고 안 맞습니다, 이러더라고. 왜? 이거 뭐 부작용도 있고 해서 뭐 문제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분은 평소에 뭐 이 헬스도 많이 하시고 아주 근력도 저보다 좋으시고 하는데 벌빛 생각이, 참 이분이 겁이 많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또 이분 말도 맞아요. 그건 1년 2년을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뭐 사람 안 만나고 생활 아주 절제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또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감은 좀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두 부리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맞아야 된다는 쪽, 맞게 좀 겁난다는 쪽. 맞아야 되는 쪽은 주로 닥터,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이고, 맞을 필요가 있겠네 하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뭐랄까 중년의 나이 든 분들, 뭐 그런 분들이죠. 더구나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죠. 의사들은 맞는 게 낫다 그런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좀 의구심을 가진 분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여튼 뭐 알았다고. 자기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맞는 걸로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것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청을 해봐야 알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코로나19 백신은 다 맞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문을 당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게 황당하잖아요. 더더구나 지금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백신이 남아가지고 관광객들한테 그 무료로 지금 접종을 해준다고 합니다. 무료로 접종을 해줘도 거기서 미국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관광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 한국의 어떤 여행사에는 지금 뭐 백신 관광, 말도 안 되는 백신 관광 문의가 전화가 억수로 온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백신 맞고 오겠다, 그 화이자죠. 물론 뭐 거기서 잘못되면 뭐 낭패를 하는 거죠. 낭패를 하죠. 거기 입원해가 치료하고 나오면 보험이 안 되면 뭐
몇 억씩 그냥 치료를 물어야 되는 게 미국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생각, 이야기가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정말 이 지금 제 주위에도 둘러봐도 이 백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접종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부 말을 믿으려니 참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맞으려니 불안하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쓴 것도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제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좀 가볍게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려고 그래 쓴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백신, 이 접종이, 불신이 결국은 정부의 어떤 불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하고 이꼬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건 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지금 국민의 정서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기자회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죽비를 맞아서 정신이 번쩍 든다고 했는데, 하지만은 그래도 정책은 계속 끌고 나가겠다. 정말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얻어맞아야, 죽비를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참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정부를 믿지 못하고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이게 어떤 신뢰라는 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국민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민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대통령이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않았을 거야 하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짜뉴스가 나오는 이런 판이 되다 버리면 더 이상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위상이 없고 리더는 리더로서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불신은 가중되고 국민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신뢰 회복, 이게 너무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이번 이 백신 접종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생각과 똑같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맞을 겁니까? 안 맞을 겁니까? 댓글로 좀 올려주시가지고 서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